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중국 권력 서열 2, 3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은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군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함을 증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선 의원의 전 보좌관이 16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개엄 다음 날 개인 민원 청탁을 위해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민원은 동작구민의 민원이라 확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해 순방 일정을 이어갑니다. 첫 일정은 포스트 시진핑으로 평가받는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혐중, 혐한 정서 극복을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상하이에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에서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푸딩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 11년 만의 방문입니다. 첫 일정은 포스트 시진핑으로 거론되는 천지닝 당서기와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혐중, 혐한 정서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인상, 인식, 또 중국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이 대체적으로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설린 우호 감정이 있어야 경제뿐 아니라 문화, 안보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도 호응했습니다. 作为地方政府，我们愿意在两国元首的战略指引下，为推动中韩的合作做出更大的贡献。 결국 중국의 한한령 조치 해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말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한 뒤 3박 4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상하이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상무부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이 무역 보복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중국이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건 이중용도 물자입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도 또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이 대표적입니다. 전략 물자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수출 통제는 발표와 함께 즉시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력 개입을 암시하는 일본 총리의 발언은 그 성격과 영향이 악랄하다며 수출 통제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제공하는 다른 나라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인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하이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 생산에 히토류가 필수적인 만큼 일본이 제시할 대응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을 호위하던 쿠바 정예 요원 32명이 몰살되면서 강력한 군대로 서반구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연설에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작전이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know, people are saying it goes down with one of the most incredible. It was so complex, but it was amazing. And think of it, nobody was killed. 이어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서반구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SNS 계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위에 이것은 우리의 반구다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된 이미지가 게시됐습니다. 미주와 유럽은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먼로주의 외교 원칙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식 돈로주의로 서반구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번 체포 작전에서 마두로 전 대통령을 호위하던 쿠바 정예 요원 32명이 몰살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남미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무적 요원으로 불려왔던 쿠바의 보안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death on the other side, unfortunately, but a lot of Cubans were killed yesterday trying to protect him.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고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조만간 귀국을 예고하며 베네수엘라 정세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의 정권 승계를 허용하면서 사태 안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내부는 어수선합니다. 대통령궁 상공에 미확인 드론이 나타나 경찰이 총격을 벌이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마두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빨간 불빛 여러 개가 상공에서 번쩍입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총을 들고 거리에 나타나자 큰 총격음이 연달아 들립니다. 현지 시각 5일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상공에 미확인 드론이 출몰해 보안군이 대공포 사격에 나선 겁니다. Si escucha lo que le dice y que para dónde vas tú, yo vivo aquí, le dice este carajo. Mierda, qué susto, chamo. Sube a tu casa. Si escucha como le dice, sube a tu casa, rápido, rápido.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지 몇 시간 만입니다. 미 백악관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관여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안군 소속 드론이 대통령궁 상공을 비행한 것을 오인해 사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시용 드론이 해당 지역에 사전 통보 없이 배치됐고 일본 경찰들이 바로 발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시위도 한층 격화되고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인 마두로 전 대통령 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Firme en unidad absoluta para lograr los objetivos de la paz en Venezuela, de sacar al país adelante y que regresen Nicolás y Cilia. 미국이 권력 승계 카드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안정을 꾀했지만 실질적 긴장 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중국 온라인에선 미국처럼 중국도 대만을 공격하자는 내용의 글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했던 일본은 난처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작전 기사에 대만의 전 총통 차이 잉원을 체포할 수 있겠다. 중국 본토가 대만을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불법 침공했으니 미국의 방식을 따르면 국제적 비판 없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글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은 불가라고 선을 긋고 다시 한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 지배를 반대하며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했던 건데 정작 관계 강화를 꾀해야 할 미국이 사실상 위력을 사용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日本政府としましてこれまでも一刻も早くベネズエラにおける民主主義が回復されることの重要性を訴えてまいりました. 원론적인 입장만 표하며 답을 피하자 일본 집권 여당 내에서도 일본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중국을 견제할 논리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에서는 마두로 체포에 베팅한 누군가가 거액의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인한 시점, 절묘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두로가 1월 31일까지 미국에 구금될까? 대통령 인사와 월드컵 결과, 드라마 전개 등을 예측하는 미국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올라온 내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 미국의 추가 공격 시점 등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것만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공습 직전 누군가 마두로가 1월 중으로 물러난다의 베팅에 6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새 계정을 만든 익명의 사용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고조되며 비슷한 내용의 내기에 베팅해 왔습니다. 그러다 현지 시각 2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기 약 50분 전까지 마지막 베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이트에서는 마두로 전 대통령의 1월 중 실각 가능성을 8%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베네수엘라 공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격 직전 사실을 파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요청해 보도를 늦췄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작전 성공 소식을 알린 지 불과 10분 만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한유혜입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이 우려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비판을 낸 건 처음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8명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무력 사용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마두로 전 대통령의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비슷한 형태의 무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진보 야당들이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 것과 달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고려해 그동안 미국을 향한 비판에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교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필요시 신속한 철수를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명에 동참한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익 중심이지만 당 차원에선 국제 평화를 해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외교 관련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특검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고려해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했었는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포렌식 조사에 나섭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총선 무렵 통일교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하철 시위 유보 요청을 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김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전장현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늘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2026년 훈련 시작을 알리는 훈련 개시식을 합니다. 개시식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 와중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개인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던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 등을 열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을 위해 당일 오후 4시 40분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수원 울진 원전 부지에서 운영 중이었던 건설 현장 식당, 이른바 한밭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한밭집 부지를 사들인 뒤 퇴거를 요청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한수원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향후 한밭집 대응 방향 등에 대해 1시간 정도 보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한밭집의 명도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수원이 소관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 역시 계엄 이튿날 김 의원이 불법적인 청탁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계엄 해제 이후 국회 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 처리를 위해 외부인을 불렀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해당 민원은 동작구민의 민원이라 확인한 것이었다며 계엄 다음 날에 오긴 했지만 미리 약속을 잡아놨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하러 간 자리에는 현직 서울 동작구 의원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의원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또다시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튿날 한국수력원자력이 김병기 의원실에 보고하는 자리에는 현직 동작구 의원 A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도 관련된 인물입니다. 당시 A씨는 김 의원 보좌관과 함께 숭실대 편입 절차를 알아보고 입시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만나 편입 방법을 논의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의원 사적 동원 논란이 불거진 배경인데 또다시 사적 동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MBN이 확보한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탄원서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직 동작구 의원은 A씨를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통해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에 적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김 의원에게 전달할 정치자금이라며 A씨가 현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천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김 의원 의혹을 시스템 문제가 아닌 휴먼 에러, 즉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선 버티는 김 의원을 향해 탈당하라는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은 없다고 못 박은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김병기 의원 개인 문제라고 선을 그은 건데 한 지도부 의원은 MBN에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김 전 원내대표 사퇴 후 진행된 첫 공식 회의에서 공천 헌금 의혹에 사과했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대표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니 본인이 나가서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고.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다. 김병기 의원을 향해 가장 먼저 선당 후사를 언급했던 박지원 의원은 억울해도 자진 탈당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16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입니다. 김경식 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7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지냈고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주변인들에게 1억 원뿐만 아니라 아무런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씨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제가 고발했던 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매감 매직 문제 확실히 척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씨 의원은 신속하게 귀국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 의원이 들어오는 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는 13일에는 김 씨 의원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고발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녀들이 부모 찬스로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이 후보자는 공직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부모 찬스로 지나친 혜택을 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10억 3천만 원씩 갖고 있는데 친할머니에게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세만 한 사람당 4,300만 원에 달하는 상황. 야당은 사회초년생인 세 아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라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증여세를 냈습니까?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습니까? 여기에 장남이 이 후보자의 전세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의혹부터 장남이 작성한 논문에 교수인 아버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일 때 했던 것들은 다 괜찮은 거고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자기 모순이다. 이 후보자도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구현하는 걸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만큼 정치권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회동했습니다. 오 시장과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절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시기니까 글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함께 또 말씀 나누는 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일 같습니다. 선거 앞두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할 일이 많아요. 오 시장과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절연해야 하고 민생 중심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미루는 걸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과 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 변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면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나 계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될지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중국 현지 쇼핑몰에서 목격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의 캐릭터 인형 라보브를 구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한국 재벌이 인형을 샀다니 신기하다, 친근하게 느껴진다 등 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인형을 제작한 중국 완구 기업 팜마트 주가까지 급등했다고요. 하지만 삼성 측에선 쇼핑몰을 방문한 건 맞지만 라부부를 구입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 실제로는 해당 쇼핑몰에서 가전제품 매장을 둘러봤다고 하네요. 아파트 내 층간소음만큼이나 흡연 갈등도 만만치가 않죠. 한 아파트에서 이 문제를 놓고 쪽지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쪽지엔 담배를 피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분들께 역겨운 냄새에 토할 것 같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자 흡연자로 추정되는 다른 입주민이 답변으로 그럼 집에서 피워야 하냐, 몇 호 사냐라며 욕설 섞인 쪽지를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담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흡연자들은 모른다, 기본 매너를 지켜라 등 지적과 동시에 외부 흡연은 문제가 없다, 단독주택에 살아라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동 중 냄새를 제재할 방법은 없어 이웃 주민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할 듯하네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출연진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가 화교 또는 중국인이라는 악의적인 루머가 확산된 직후 나온 공지인 점이 주목되는데요. 대부분 말투가 어눌하다, 이름 한자가 화교들이 쓰는 글자다, 중식 셰프들에게 유독 관대한 평가를 한다 등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인데요. 심지어 안성재 셰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군에 입대해 이라크전까지 참전한 이력이 있죠. 통상 연예인 악플 사건은 소속사가 나서지만 이번엔 방송 제작사가 직접 나선 만큼 실제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춘천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단순 화재인 줄 알았는데 불이 다 꺼지고 조사해보니 인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반지 앞방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방 안은 모두 탔고 건물 곳곳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반지 앞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는데 불이 꺼진 뒤 집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60대 남성이 기도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 아저씨도 한 달, 2달 전에 뭔가 보고는 못 봤습니다. 여자 들락거리는 것도 못 봤어요. 단순 화재처럼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담은 통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주변 CCTV에서 이날 새벽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남성만 나와 통을 들고 들어간 뒤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혼자만 빠져나온 이 남성, 소방대원에게 방 안에 여성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현주 건물 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상태 호전 여부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혼자 빠져나온 남성과 알고 지내온 피해 여성은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자신의 연인과 함께 누워있던 남성을 보고 격분해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맨발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길에 빠져나온 한 남성이 쫓기듯 황급히 달아납니다. 몸과 옷에 피가 묻은 채로 편의점으로 들이닥친 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려운 듯 가게 문을 잠그거나 창고에 숨은 뒤에도 빗자루를 들어 보이며 경계하기도 합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주택가에서 다른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지난 4일 오전 7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얼굴이랑 팔이랑 다 맨발로 하는 것밖에 없고. A씨의 폭행으로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은 B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여기서 200m 이상 떨어진 편의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집을 찾았다가 함께 누워있던 B씨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당시 물건을 사용한 정황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 기간 사망률이 40%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50대 후반 김경찬 씨는 지난해 8월 미끄럼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앓아온 당뇨병 때문에 혈관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됐고 좀 의아하고 돼지고. 김 씨와 같은 당뇨병 환자는 국내에서만 600만 명에 달하는데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면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위험도도 27%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추위 속에선 혈관과 호르몬 반응이 달라져 위험이 커집니다. 추위가 느껴지면 인체는 열 손실을 줄이려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혈관이 손상돼 있는 탓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추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작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너무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피하는 게 낫습니다. 꾸준한 실내 운동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거나 집안에서 근육 단련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람에게 버려져 보호소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견들도 매년 돌아오는 겨울은 춥고 혹독하기만 합니다. 비닐과 이불은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고 봉사자와 기부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견사에 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불을 넣어주자 개가 이불 위로 올라가 추위를 피합니다. 겨울이 되며 월동 준비를 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녁에 물그릇을 다 놔주고 가거든요. 물이 다 얼어 있고 난방비로 보면은 한 300~400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온도는 3도로 체감 온도는 1도로 느껴지는데요.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이 개는 옷을 입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호소도 겨울이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견사를 마련했는데 취재진이 살펴보니 바람을 막는 비닐은 군데군데 뜯어져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기부 물품과 봉사자가 줄어 유기견을 돌볼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주말 봉사자를 모집했지만 참여 문의가 하나도 없기도 했습니다. 근무자가 지금 부족해지면서 봉사자 모집을 좀 했었어요. 근데 봉사자가 정말 단 한 분도 지원을 안 하셔서 지난 3년간 매년 8만 마리 안팎으로 유기견들이 구조됐는데 입양되는 비율은 25%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보호소에서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딸기나 귤 같은 달콤한 겨울 제철 과일. 올해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이었는데 최근 소비가 늘면서 다시 값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제철을 맞은 딸기 진열대 앞으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g 한 상자에 10,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15,000원이 넘는 것도 보입니다. 딸기 100g의 평균 가격은 2,800원 정도인데 평년보다 24% 높은 수준입니다. 어느새 높아진 가격에 소비자들은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달긴 달아요. 맛은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비싸면 두 번 살 거 한 팩에 못 사. 올해는 생산량이 많아 지난달 한때 2,28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연말 연초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뛴 겁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출하량이 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딸기 농가들의 추가 수확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1월 한 중순 이후가 되면 출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때문에 소매 가격이나 이런 데도 영향이 이제 나타날 걸로. 10개에 4,300원까지 오른 또 다른 제철 과일 감귤 역시 이번 달 중순 이후 생산이 늘며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3,000달러, 우리 돈 1,90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구리값 연간 상승률은 자그마치 44%에 달했는데 올해 연초부터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사재기 심리가 작용한 게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전용기가 영국 런던, 체코 프라하, 호주 시드니 노선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2월과 3월 2달 동안 인천에서 런던 6편, 그리고 인천에서 시드니 6편 등 모두 18편이 운영됩니다.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고 495석을 갖춘 A380 등 대형 기종이 투입됩니다. 백화점이나 사옥 같은 대형 빌딩 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상업용, 업무용 빌딩 거래가 늘며 전체 거래량은 전달보다 7.7% 증가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14% 늘어 다시 4조 원대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5배 넘게 뛴 부산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본격 개막했습니다. 최근 로봇들은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자연스러워졌는데요. 대한민국 로봇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현지에서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워있던 로봇이 바닥을 딛고 일어섭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생산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듯한 정교한 손놀림.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목이 360도 돌아가며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고 어깨와 팔, 허리 등 대부분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며 손에는 촉각 센서를 탑재해 세밀한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의 고도화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아틀라스가 손으로 가리키며 소개한 또 다른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이런 고도화 덕분에 실제 오는 2028년 현대차 공장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LG전자는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빨래를 능숙하게 개는 클로이드는 제한된 데이터로도 빠르게 학습하고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정 특화형 로봇입니다. 클로이드. 자, 이 가정용 로봇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힘 조절에 있습니다. 컵을 들거나 빨래를 갤 때 서로 다른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에 맞는 힘 조절을 위해서는 피지컬 AI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사 노동을 로봇이 대신 고객 대신에 해줌으로써 고객의 수고로움과 고민을 덜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제로 레이버 홈을 구현하는 것이 피지컬 AI는 산업용 로봇에도 적용됩니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두산의 산업용 로봇은 스스로 보고 재질을 판단해 벽면 등의 평탄화 작업을 능숙하게 해냅니다. 이번 CES는 세계 유수의 국가들에 맞서 우리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저마다 독특한 능력이나 개성으로 세계 기록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엔 당나귀 한 마리가 기존 세계 기록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도전하는 걸까요? 미국 조지아주 주인과 함께 있는 당나귀 호프입니다. 그런데 유독 큰 귀가 눈에 띄죠. 거의 16인치, 그러니까 약 40cm에 달한다는데요. 기존 세계 기록인 14인치를 훌쩍 넘습니다. 세계 기록에 도전할 만 하겠죠? 극도로 마른 데다 우울증도 있어 수의사에게 데려갔다가 알게 됐다는데요.
호프 주인은 실제 기네스에 공식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호프가 기네스 타이틀도 얻고 그 기쁨으로 우울증도 싹 나았으면 좋겠네요. 혹시 1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가톨릭 문화권에선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아이들이 고대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눈도 입도 즐거운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매년 1월 6일은 동방박사 셋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날, 바로 주현절입니다. 우리에겐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중남미와 스페인 등 가톨릭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데요. 멕시코에선 공짜로 거대한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 물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고, 스페인에선 동방박사 분장을 한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며 한바탕 축제를 벌인다고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 황금과 유향, 물약을 선물했듯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신나 보이네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도 가도 못하는 소방차를 위해 맨손으로 길을 내는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하나둘 빠르게 모이더니 다 같이 차량을 흔들고 있는데요. 뒤엔 빨간 소방차가 보입니다. 아파트 21층에서 불이 났는데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자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결국 소방차를 막고 있던 차를 옮기고 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웃 간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아름답긴 하지만 이런 일 안 생기게 주차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대표적인 가족 여행지였던 미국령 괌. 하지만 고환율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일부 항공편은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하면서 괌 노선을 시장에 내놨는데 어떤 항공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괌을 향해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한 여객기 안. 한눈에 봐도 앉아있는 사람은 10명 남짓, 빈좌석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 SNS에도 비슷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탑승을 마쳤는데도 승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운항 편수가 5년 새 반 정도로 줄었음에도 승객이 더 크게 줄어 좌석이 텅텅 빈 겁니다. 왕복 항공권을 20만 원대에 구할 수 있음에도 출국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괌으로 떠난 여행객 수는 70만 명대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린 2019년에 비하면 5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 치솟으며 여행비가 늘어난 것. 3년 전 태풍 피해로 관광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여행객들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100만 원 정도 환전을 했습니다. 15%에서 20%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죠.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면서 괌 노선을 매물로 내놨지만 어떤 항공사도 관심을 갖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반면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 노선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가져가면서 괌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가 토니 비텔로 신임 감독과 동료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비빔밥도 만들고 비석치기도 하며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황찬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타 요리사 최현석 셰프의 화려한 손놀림에 샌프란시스코 거포 아다메스와 비텔로 감독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따라해본 칼질은 어설프기만 합니다. 이정우의 초대로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밟은 3천억 원의 유격수 아다메스는 매운 비빔밥을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먹어치웠습니다. 이어진 전통놀이 체험. 던지고 맞히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메이저리그 감독도 비석치기 앞에선 약해지고 이정우가 보란듯이 한 번에 성공해 보이며 큰 소리칩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2년 만에 완전히 적응을 끝낸 이정우는 새 감독과 동료를 챙기는 팀의 주축이 됐습니다. 윌리에 왔을 때도 치킨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치킨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얼마 전에 좀 핫한 스팟인 그 까무치킨 그런 거. 동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며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한 이정우는
이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제 곧 얘기할 것 같고요. 미국에 넘어가서 훈련하고 좀 시범 경기 뛰다가 아마 일본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맛과 정에 푹 빠지며 이정우를 더욱 이해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동료들은 우승 꼽힌 얼굴로 우승을 향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MBN 뉴스 황창민입니다. 오늘 아침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단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 1도에 그치면서 현재 아침 기온보다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9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곳곳에 먼지도 날아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로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오후에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2.3도, 대전이 영하 0.4도, 부산은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전주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